여러분, 한 나라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딱 주말 단 하루만 보고도 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한 주말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마주한 현실이 뭔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협력과 국내 보호.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요, 이번 주말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전부 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사이에 어떤 긴장감,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겉으로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대체 어떻게 글로벌 협력과 국내 보호라는 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는요, 바로 국경 밖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랑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 그 협력의 가장 생생한 현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뜬 숫자 64.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 한국인 피해자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송환이 아니고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범죄자를 넘기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한국인 대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세요. 양국 경찰이 같이 부검을 진행하고 피의자들 송환하는 것도 아주 빠르게 협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해외 범죄가 또 생기지 않도록 공조를 더 강화하자, 여기까지 약속을 한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협력의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범죄 수사 같은 분야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같은 시각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또 다른 부대, 바로 경제 외교 현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한미통상협상단이 미국에 다녀와서 내놓은 결과 보고 같은 건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말입니다. 곧 있을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의 협상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건설적이다, 진전이 있었다, 긍정적인 신호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협력의 정점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한국, 그것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건 정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대 관심사는 딱 하나로 모아지고 있죠.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계를 무대로 한 아주 세련된 외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선을 확 180도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 이 말의 온도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당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뭉치자고 하니까요. 반대쪽에선 곧바로 내란 주범을 미화하는 정치쇼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 나라의 정치적 분열이 얼마나 깊은지 그냥 한눈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건 국민 정서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부 균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보호라는 키워드가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훨씬 더 우리 삶과 밀접한, 어쩌면 더 절박한 차원의 국내 보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 주택 문제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앞으로 서울이랑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일단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사고 나서도 최대 2년 동안은 다른 데 못 가고 무조건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 있죠? 한쪽을 꾹 누르니까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거요. 딱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규제로 묶인 수원은 집값은 좀 잡혔을지 몰라도 주민들 반발이 엄청났고요. 반대로 규제를 피한 옆 동네 화성 같은 곳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다음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연말까지 주택 공급 물량을 더 늘리겠다. 이걸로 시장을 좀 안정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밖으로 또 안으로 시선을 돌려가면서 여러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최종 정리를 해보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캄보디아, 미국과 손을 잡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안 바로 그 시각의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 또 부동산 규제처럼 국내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단 하나의 주말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바깥으로 뻗어나려는 협력의 힘과 안으로 지키려는 보호의 힘, 이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동시에 끌어당겨질 때 과연 그 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